그렇게 동기유발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좀 남들과 다른 인상을 주고. 이거 말해도 되나? 왜요? 우리 수석. 나 이렇게까지 해봤다. 안녕하세요. 4년차 병아리 특수교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중등 특수교사 2차 시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입니다. 2차 시험을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이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할 때 스터디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의 자료까지 이렇게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백양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 박인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제 동기 선생님들 세 분에게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선생님한테 맞게 어떤 데 힘을 주어서 더 포인트를 주어서 준비를 했는지를 여쭤봤어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제일 스트레스 받고 좀 걱정이 많았던 거는 내가 사투리를 써서 감점이 많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아무래도 2차는 명확한 심사 기준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심사를 들어간 적이 있으신 분들에게 여쭤보고 인터뷰 내용까지 제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1차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하죠. 어디 특검을 가든 합격한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듣든 뻔한 얘기지만 나만의 스크립트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립트는 저도 스크립트를 많이 짰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짰어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제가 좀 다듬어서 계속 표시를 했어요. 첫 번째, 인사하기. 제가 수업 실연에서 그리고 면접에서도 좀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표정이 굳어있으면 좀 떨고 있구나, 긴장했구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밝은 표정으로 활기차게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학습 분위기 조성. 저 같은 경우에는 강화 예고를 이때 했던 것 같아요. 칭찬 스티커를 강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주고 이때 만약에 문제행동 수정에 대한 조건이 있었다면 한번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전시학습 상기입니다. 동기유발은 준비를 하면 좋을 게 동기유발 자료를 제시해주는 나만의 방식을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는 현장에서 내가 제시를 하지 못하고 미리 제시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꾸로 수업 방식을 사용했어요. 학급 밴드를 활용해서 선생님이 어제 학급 밴드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보고 온 친구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수업 방식으로 이끌어 나갔고, 현장에서 동기유발 자료를 제시해줘도 될 만큼 이제 시간이 충분할 것 같다 하면은 이제 학생들한테 동기유발 자료를 저는 QR코드를 사용을 했어요. QR코드를 교실에 숨겨놨는데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요?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학습 목표 제시. 학습 목표 제시는 보통 이렇게 통으로 하나 전체 목표가 제시가 되면은 전 지금도 이 방법을 수업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를 구멍을 빵빵빵 이렇게 뚫어 놓고요. 초성 힌트 식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다수준 학생한테 거기 빨간 색깔 초성으로 된 힌트에 해당하는 단어 카드를 다수준 학생이 가지고 있다고 하고 학생이 붙여서 완성을 하게 한번 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수준 학생한테 우리 다수준 학생이 붙여줬는데 여기 어떤 걸 붙였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고 이제 가수준 학생한테 그렇다면 가수준 학생이 전체 완성된 학습 목표를 읽어줄까요? 라고 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학습 목표 제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모든 학생이 그 수업에서 배우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활동 안내입니다. 활동 안내는 활동 1에서 무엇을 할 것이고 활동 2에서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학생들이 좀 더 수업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맞게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활동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학생들에게 하는 발문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번째로는 수준별 발문. 학생이 어느 수준
이고 그 수준에 맞게 내가 이렇게 발문을 해줬다라는 걸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경험과 연결할 수 있는 발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실제 생활과 연결할 수 있는 발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학생들이 자신감이 뿜뿜 할 수 있는 발문을 넣었어요. 발표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전에 전체적인 발문으로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의 발표를 잘 들어보고 어떤 점을 칭찬해주면 좋을지 생각하면서 잘 들어봅시다 라는 식으로 발문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학생들의 배움이 잘 나타나도록 하는 발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되돌리기 발문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이 시험을 친 지역에서 어떻게 보조 인력을 칭하는지 명칭을 확실히 알고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활동 중에 어떻게 활용을 할지 생각을 해서 한 번씩 활동 중에 넣도록 연습을 하고요. 다음에 오바는 교정을 꼭 넣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과 학생보다는 학생과 학생 사이 상호작용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오바는 교정을 할 때 제가 고쳐서 말해주기보다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를 했던 것 같아요. 문제행동 중재. 많은 임고생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벌을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배웠지 않습니까? 긍정적 행동 지원부터, 긍정적인 행동 지원 단계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벌을 주거나 뭐 토큰을 뗀다거나 그런 반응 대가 이런 거는 최대한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발언 절대 하시지 마시고요. 너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토큰 뗄 거예요.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식의 부정적인 발언은 절대 하지 않는 걸로.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목소리 톤 조절이에요. 강조를 줘야 될 부분에 크게 강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얘기해야 할 부분에는 차분하게 얘기하시고, 문제행동 때는 톤 다운해서 좀 단호한 어투로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수업으로 돌아오셔서는 주의를 환기해야 할 경우에는 또 목소리 조금 크게 하셔서 이제 톤 조절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정리에 들어갑니다. OX를 많이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좀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많이 사용했던 게 오늘 수업을 한번 되돌려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라고 해서 오늘 했던 걸 되돌려 보면서 같이 이렇게 발문으로 연결해서 정리를 하는 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수업 실현에서 제 스크립트 틀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지도안 똑같은 파일 이거를 다운을 받아서 저희가 이런 B4 사이즈로 프린트를 해서 여러 장을 구비를 해뒀어요. 저는 이거는 사회과인데 투표 관련해서 이런 최대한 구성지랑 비슷하게 수업 실현 때 지도안 작성할 때 나오는 구성지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준을 이렇게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사항 같이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다음에 자료도 어떤 자료를 이렇게 활용할 것인지까지 이제 문제를 누군가 만들어서 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료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수업 구상 10분 하고 20분 수업 실현하고 피드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 지도안 파일은 특검이나 이런 데 찾으면 정말 좀 많아요. 면접 준비를 할 때 맨 처음에 하는 것 중에 그 자신이 2차 시험을 쳤던 교육청 시책은 좀 한 번이라도 훑어보기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면접 책들을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특검에 최근에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제가 2차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조금 구매를 하려고 알아보니까 면접 레시피라고 하는 책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아름아름해서 알게 된 책이 이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석 합격자들의 상상수월한 한방 합격. 이게 제일 좋았던 게 이 책은 조금 더 현장에 있는 선생님분들이 예제를 즉답형에서 나오는 그럴 만한 상황들을 잘 만들어 놓으셨고, 그다음 현장에 반영된 문제들로 많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책으로 이제 스터디를 해서
저는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했을 때에는 뭐 어느 지역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 즉 이제 저희가 교육청 지침을 다 찾아보고 일일이 읽어봐도 잘 모를 때에 이 책이 조금 더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서 일단은 교육학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하시고 면접책 계속 연습하시고 기출 꼭 연습하셔서 대답하실 때에도 그냥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을 대략적으로 1분에서 2분 30초 가량 사이에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걸 연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동기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하나씩 팁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업을 할 때 가장 좀 신경 썼던 거는 동기 유발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딱 처음에 분위기를 딱 끌고 갈 수 있는 동기 유발이 있는 게 본인이 수업을 할 때도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흐름을 좀 잡아갈 수 있는 좀 방안이 되지 않을까. 당연하지만 연습을 할 때 좀 더 자신감 있고 좀 재미있는 동기 유발을 연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선택한 전략은 기본에 충실하자. 아. 1차 시험에서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리고 2차에서는 최대한 기본에 충실해서 수업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도와 목표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 활동과 목표가 연계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했던 거를 좀 중시했던 것 같아요. 기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기본인데 생각보다는 이게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초점을 뒀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점수가 깎이지는 말자. 그러니까 최소한 넣어야 된다,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은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뭐 학생들이 도전 행동이라던가 아니면 특수교육 실무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요건이 있으면 최대한 시험 초반 부분에 넣어서 미리 해놓는 게 나중에 선생님께서 이거 했나? 저거 했나? 이런 거 안 까먹으시고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 또 목소리가 좀 또랑또랑하게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첫 번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감 없어 보이거든요. 목소리가 작으면.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라서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작으면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전달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큰 목소리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는 꼭 생각하는 게 동선이거든요. 맞아요. 저는 동선을 싹 다 생각해요. 활동별로.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준비하시면서 좀 많이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어려운 단어를 좀 쉽게 풀어서 맞아, 설명하는 맞아. 것도 필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간단히라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은 실제 현장에 계시는 이제 평가 선생님들 이 수업이 정말 현장에 적용했을 때 정말 잘 수업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점수를 좀 더 주시지 않을까. 언어를 쉽게 표현하고 그리고 활동 넘어갈 때 넘어가는 게 이제 내가 해야 될 거를 빼먹지 않으려고 막 빨리빨리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 이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활동을 정리해주는 거를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되게 쓸데없는 것이라 생각이 든 게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띡! 이렇게 이렇게 부가적인 거나 이제 이렇게 연기력 이거는 기본을 다 채웠을 때 플러스가 되지 이거에 치중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기본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얹혀야지 안 그러면 저기 자아성찰 시간. 나 이거 알지 이거. 경험담. 그래서 뭐 대답 같은 거 요구할 때도 누가 한번 대답해볼까요? 네, 이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네. 맞아. 기다리기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질문을 던지고 속으로 하나 맞아. 셋 기다림 연습을 해야지 본인은 기다렸다고 쳐도 떨리면 급하게 가니까 이것도 연습하면 맞아. 자기 수업 시험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많이 찍어야 되는데. 네, 찍어서 자아 성찰을 좀 네, 저는 이제 세종시의 면접과 이제 수업 실현을 보니까 들어갈 사람을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검색을 했어요. 교육청이나 특수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 이제 사진이 뜨잖아요. 딱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앞에서 연습하면은 근데 실제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등장하셨더라고요. 맞아. 가운데. 그래서 좀 덜 썰렸던 것 같아요. 맞아. 세종을 만약에 7년은 분이라면 참고할 만한 게 사실 그죠? 세종은 특수학교 가면. 들어가실 분들이 한정돼 있어서. 익숙할 수는 있겠다. 맞아. 글로 써가지고 선생님들께 질문지를 드렸는데요. 1번, 저희 수업 실연을 준비하면서 학생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학생을 칭하는 호칭,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수준별로 가준이, 나준이, 다준이, 가영이, 나영이, 다영이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연습할 때 어떤 선생님께서 그런 거 심사위원 되게 싫어한다, 좀 실제적인 학생들의 이름을 가지고 해야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시험을 볼 때 제가 실습을 했던 학생들 이름을 가지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진짜 싫어하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거 상관없다, 그냥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익숙한 이름으로 당황하지 않고 그 학생을 이름을 정확하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비송이 아니지 다른 친구 이름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익숙한 이름으로, 연습했던 이름으로 하면 당황하지 않는 모습만 있다면 호칭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기억에 남을 수 있고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나만의 참신함을 보일 수 있는 요소를 내가 넣으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거 혹시 정말로 높은 점수에 받는데 도움이 되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런 거에 대한 점수 기준 없다.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참신함 요소를 보이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목표도 제시해주고 동기유발도 제시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목표 제시도 그냥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많대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목표를 주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고 넘어가는데요. 이거를 좀 더 자연스럽게 좀 강조해주면서 개별화가 좀 드러날 수 있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노래를 부른다거나 하는 게 사실 저희는 중등인데 학생들의 생활 연령을 고려를 한다면 유치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가산점도 없지만 감점도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번째가 사투리와 면접 복장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사투리는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조금 갈렸어요. 공통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라면 그것은 감점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너무 놀라서 그럼 저 정도 감점이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정도 아니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너무 강해서 학생들에게 언어 전달이 잘 되지 않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사투리 감점 요소는 없지만 최대한 표준어에 가깝도록 연습을 하는 모습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장인데요. 검은색 정장에 하얀색 셔츠 모두가 다 그렇게 입고 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이 갈렸었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금 하루 불편하더라도 여자 선생님들은 꼭 머리 묶으시는 게 자신이 생각했을 때 교육활동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학생들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저희 시험 볼 때 조건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문제행동 수정이라던가 아니면 실무사 활용 이런 거 한 번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뭐 활동을 할 때 여러 번 할 때마다 필요할 시기에 적기에 계속 하면 좋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니까 여러 번 할 시간이 안 될걸요? 라고 답을 주셨어요. 보조 인력을 활용할 때에는 활동을 시작할 때 한 번 정도씩만 보여줘도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문제행동 수정 같은 경우에는 최고로 좀 정석 보기에 좋다 하는 거는 예고해주고 중간에 한번
해주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니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여러분이나 친구들 둘 다 잘못된 언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른 언어 사용하는 거 그냥 다른데 좀 더 치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선생님들마다 본인의 수업 스타일도 다 다르듯이 선호하는 수업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면접관 선생님들 본인이 좋아하는 수업 스타일의 응시자가 나온다면 잘하네 라고 생각해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지, 혹은 이제 지금까지 면접을 보면서 고득점을 주었던 선생님들, 응시자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봤어요. 첫 번째로는 수업 스타일 따라서 점수를 그럴 수는 없고 그냥 기억에 많이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업 시간을 이렇게 채점하는 거는 표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저 선생님의 수업이 마음에 드는데 해서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고, 그 표에 근거해서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주관적인 요소를 많이 집어넣을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득점자들의 특징, 공통된 장점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노련미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황하지 않고 진행을 자연스럽게 착착착착 하는 그 노련미가 모든 고득점자들에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수업 시련은 모든 선생님들이 다 단계가 있고 다 비슷한 단계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같은 제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 비슷하게 하신다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하는 분들이 좀 더 잘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련을 준비할 때 긴장하지 않는 긴장을 본인이 하더라도 면접관이 봤을 때 긴장을 안 해 보이는 걸로는 이제 많이 밝은 표정을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든 스크립트를 만드셨다면 그 스크립트를 자연스럽게 진행해 나가는 거를 연습을 해서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도록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시련은 문제지에 답이 있다. 감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지에 있는 조건을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당당한 모습, 이 정도면은 수업 시련 만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면접의 경우에도 이제 아까 수시문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면접도 그 문제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개요를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문제에는 3가지를만 말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5가지를 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답을 듣는 입장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까지 듣고 넷째, 다섯째가 아무리 멋있는 답이 나온다 한들 채점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첫째, 둘째, 3가지를 여쭤봤다면 3가지, 첫째, 둘째, 셋째를 딱 그만큼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 좀 팁을 주셨어요, 저한테. 첫 번째는요, 면접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첫 번째는 교육적인 이슈를 다룬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교육적인 이슈, 예를 들면은 교육 현장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그거에 관련한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면 상담 관련, 학부모 상담, 학생 상담 관련한 문제를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이슈. 이제 사회적인 이슈라고 하면 올해는 사실 모두가 다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코로나19 관련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나씩은 나오지 않을까 많은 선생님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사상 초유의 사태, 원격 수업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원격 수업을 했을 때 되게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었어요. 예를 들면은 원격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이 잘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력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이제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